창가에 길게 드리워진 오후의 그림자가 거실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낡은 액자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 위로 먼지 몇 점이 내려앉습니다. 사진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30년을 넘게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 봉양에,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어른의 도리에 매몰되어 온 시간들이 이 거실의 정적만큼이나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당신은 믿어왔을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면 그 끝에는 따뜻한 보상과 평온한 존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이방인이 서 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은 훈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워가며 버텨온 투쟁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속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절로 생기고 주변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으며 자식들은 우리의 희생을 알아줄 것이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의 말입니다. 사실 그 거짓말은 당신을 착한 노인이라는 감옥에 가두기 위한 가장 정교한 창살이었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눈동자가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고 말입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지만 맞은편 의자는 차갑게 비어 있습니다. 온종일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의 검은 화면은 마치 거대한 암흑과도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던 세상의 약속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부 인사, 필요할 때만 찾는 연락들에 당신의 가슴은 서늘한 바람이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오르지만 평생 다듬어온 인자한 미소가 그 울음을 억지로 삼키게 만듭니다. 군중 속의 고립은 더 잔인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속도에서 당신은 이미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분주한 발걸음 사이에서 당신의 느린 호흡은 방해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를 기대한 적은 없지만 최소한의 존재감조차 지워져가는 현실 앞에 서면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입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품격 있는 노후를 말하지만 정작 당신의 손에 쥐어준 것은 쓸모없어진 시간의 잔해들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았을까요? 남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남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떼어 팔아온 결과가 이것입니까? 착한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 웃었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을 때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모든 괜찮음이 쌓여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고독의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식어버린 찻잔 속의 찬물처럼 당신의 열정도 그렇게 조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마른 잎들이 비정한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쉬라고 말하지만 그 쉼은 안식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정과 직장, 그 어디에도 이제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속아온 행복한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려한 팸플릿 속의 은퇴 생활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창살 없는 감옥의 문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당신의 관절 마디마디에 스며든 통증은 단순히 세월의 무게가 아닙니다. 억눌러온 감정과 포기해온 욕망들이 신체라는 언어를 빌려 내뱉는 비명입니다.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이 선명한 비극 앞에서 당신은 여전히 품위 있는 침묵만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진정한 당신의 삶을 찾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믿어온 그 모든 도덕적 의무와 희생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 감옥의 열쇠를 돌려야 합니다. 70대의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옥죄고 있는 착한 노인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들입니다. 책상 위 오래된 모래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잘그락거리며 떨어지는 모래알들이 마치 당신의 남은 시간처럼 느껴져 숨이 턱 막힙니다. 70대에 접어든 이들이 공통으로 내뱉는 첫 마디는 시간이 이토록 무례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60대라는 고개를 넘을 때만 해도 아직은 완만한 평지라 믿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이미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화폐를 아낌없이 써버린 결과는 텅 빈 지갑보다 더 시린 가슴뿐입니다. 욱신거리는 무릎마디마다 세월의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한때는 히말라야라도 오를 듯 튼튼했던 다리였지만 이제는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조차 만만치 않은 원정입니다. 70대 선배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비명을 나이 탓이라며 방치했던 60대의 오만함입니다. 조금 더 내 몸을 귀하게 여겼더라면이라는 뒤늦은 탄식은 텅 빈 파스 냄새와 함께 방 안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옷장을 열면 유행진한 코트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곳에 갈 때 입으리라 아껴두었던 실크 스카프는 이제 빛이 발에 서글픈 느낌마저 줍니다. 당신은 늘 나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왔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 손주들의 학업을 위해 당신의 계절은 늘 겨울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깨닫는 진실은 냉혹합니다. 당신이 아껴둔 나중은 결코 오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타인들의 시선만 남았다는 것을요. 자식은 당신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당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70대의 문턱에서 마주한 자식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멀고 차갑습니다. 당신이 깎아바친 뼈로 그들의 성을 쌓아주었건만 정작 그 성 안에 당신이 머물 방 한 칸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소용없다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타인에게 저당 잡혔던 자가 내뱉는 가장 처절한 깨달음의 비명입니다. 새벽녘 차가운 바닷가를 홀로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밀려오는 파도는 당신이 남긴 발자국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다. 70대가 되어 깨닫는 두 번째 후회는 바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입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끝나고 관계의 끈이 느슨해졌을 때 당신을 지탱해줄 단 하나의 시면이 없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존재했을 뿐 단 한 번도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반짝이지만 창문에 비친 당신의 실루엣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60대에 좀 더 독해졌어야 했다고, 좀 더 이기적이었어야 했다고 70대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거절하지 못했던 부탁들, 예의를 차리느라 삼켰던 억울한 말들이 독이 되어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걸.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는 80kg의 육신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잉크가 번진 일기장처럼 당신의 기억도 여기저기 얼룩져 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포기했던 여행, 체면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취미, 실패가 두려워 외면했던 꿈들이 이제 와서 송곳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70대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엔 숨이 찬 나이입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시간은 절대 벌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왜 60대에는 몰랐을까요? 당신이 아낀 그 돈은 결국 당신의 약값이 되거나 자식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뿐입니다. 이 모든 후회는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소홀히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70대의 선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전하는 이 경고를 단순한 넋두리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되찾는 반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문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거센 폭풍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방 안의 촛불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스토아 학파의 현자들은 이를 통제의 이분법이라 불렀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당신이 들고 있어야 할 유일한 방패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준엄하게 가르는 힘입니다. 60세 이후의 비극은 대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온 심장을 내어줄 때 시작됩니다. 비바람을 멈추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방 안에 켜진 작은 불꽃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잔인한 노후의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지켜낼 첫 번째 기술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픈 손가락,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고난, 그들의 성취는 엄밀히 말해 당신의 통제구역 바깥에 있는 일입니다. 장성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당신의 실패로 여기는 것은 타오르는 불 속에 당신의 남은 수명을 던져넣는 것과 같습니다. 실을 놓아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가느다란 진동과 아릿한 통증을 견뎌내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의 노후는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 영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지독한 질문은 당신의 60년을 갉아먹은 가장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흐르는 구름과 같아서 당신이 손을 뻗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의 방패를 든 자는 거울 앞에 서서 오직 자신의 진실만을 마주합니다. 숲속의 안개가 당신의 형체를 흐릴지언정 당신의 본질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당신 인생의 조종간을 길 가던 행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조종간을 거칠게 빼앗아 오십시오. 뇌과학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전두엽은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리며 아직 오지 않은 질병과 빈곤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의 현재는 소멸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켜지지 않는 전등 스위치를 밤새도록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이미 쏟아진 잉크는 결코 되담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 놓쳐버린 기회, 나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미련은 당신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납덩이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그때 그랬더라면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이미 끝난 경기의 비디오를 돌려보며 심판에게 항의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명령합니다. 과거를 통제하려 들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는 도화지 위에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라고 말입니다. 쏟아진 잉크가 만든 얼룩조차 당신의 서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나이 들매 따라 사그라지는 육체적 능력 또한 당신의 의지만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숨이 차오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지는 해를 붙잡으려 울부짖는 대신 노을이 주는 장엄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스토아의 방패는 당신의 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정신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무는 태양조차 당신의 평온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방패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가 마주할 일들 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반응, 나의 태도, 나의 말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교통체증, 무례한 이웃,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멀어진 자식의 연락은 모두 방패 밖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은 차가운 냉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꼭 필요한 곳에만 보존하려는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방패 뒤에서 당신의 호흡은 비로소 깊고 고요해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때 당신은 비로소 전능해집니다.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의무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격리하십시오. 방패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이 성벽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수첩을 넘기다 보면 이제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이름들이 빼곡합니다. 한때는 이 번호들이 당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증명하는 훈장이라 믿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경조사를 챙기며 인맥이라는 이름의 거미줄을 치느라 당신의 귀한 오후를 얼마나 많이 소모했나요? 하지만 정작 마음이 시린 날 주저없이 다이얼을 누를 수 있는 이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60세가 넘어서야 깨닫는 서늘한 진실은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관계의 성벽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입니다. 왁자지껄한 모임의 한복판에서 문득 찾아오는 지독한 소외감을 기억하십니까?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고막을 때리고
오가는 대화들은 찻잔 위의 김처럼 의미 없이 흩어집니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어 보였던 가식적인 미소가 경련을 일으킬 때쯤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고독이 혼자 있는 고독보다 수만 배는 더 잔인하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 공허한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청각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퍼즐 조각처럼 타인의 삶에 당신을 구겨 넣지 마십시오. 정원의 나무가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가지를 쳐내는 전정 작업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기만 하는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어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불쾌해지는 인연들, 그리고 오직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이들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가지를 칠 때 나무가 잠시 아픔을 느끼듯 인연을 끊어낼 때 손끝이 조금 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서야 비로소 당신이라는 나무의 진짜 수액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결코 초라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간섭 없이 오롯이 자신과 대면하는 가장 우아한 축제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며 책장을 넘기는 종이의 질감을 손가락 끝으로 온전히 느끼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의 내면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고요한 순간들이야말로 60년 만에 당신에게 찾아온 진정한 축복입니다.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일 때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함에도 이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며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당신만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것만큼이나 당신 또한 그들의 인생에 불필요한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간격입니다. 당신이 고독을 즐길 줄 알 때 자식들 또한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나서며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노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그가 걸어온 고단한 길을 위로하며 앞으로 남은 여정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지 함께 모의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가도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는 바로 당신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 낯선 해방감을 만끽해 보십시오. 원치 않는 모임의 초대, 무리한 부탁, 의무감으로 맺어온 모든 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변했다고 수군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군거림조차 당신의 평온한 호수에는 작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거절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긍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억지로 맺어진 100명의 지인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단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벗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눈부신 새벽이 됩니다. 묵은 먼지가 겹겹이 쌓인 창틀을 닦아내는 것에서부터 당신의 새로운 계절은 시작됩니다. 젖은 행주가 지나간 자리마다 뿌옇던 세상이 선명한 제 빛깔을 되찾습니다. 거창한 인생의 역전이나 화려한 은퇴 파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작은 얼룩들을 지워내는 것, 그 사소한 행위가 당신의 영혼에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깨끗해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온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향해 기지개를 켭니다. 굳어있던 척추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지만 그 통증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인사입니다. 남을 위해 서둘러 일어나던 습관을 버리고 오직 당신의 육체를 일깨우는
이 5분의 의식에 집중하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 창가에 놓인 일기장에 오늘 할 일을 단 3가지만 적어 내려가는 손끝의 무게.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거대한 지지대가 됩니다. 이제는 쓸모있는 일이 아니라 가슴 뛰는 일에 당신의 시간을 상납하십시오. 은퇴 후에 배우는 그림 한 점, 혹은 서툴게 눌러보는 피아노 건반 소리는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캔버스 위에 번지는 물감의 농도를 관찰하고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선율의 진동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나이를 잊은 소년과 소녀가 됩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것은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일이며 당신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아하게 쓰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 믿어왔다면 이제는 그 관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오직 나만을 위한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좋은 향수를 구매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기쁨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그 어떤 고가의 옷보다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병원 약봉지 대신 아령을 드십시오. 60세 이후의 근육은 그 어떤 연금보다 든든한 보험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당신의 뼈와 근육이 내뱉는 거친 호흡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약한 육체는 정신을 비굴하게 만들지만 단단한 육체는 고독조차 즐길 수 있는 당당함을 선물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제이막을 마음껏 유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당신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광장입니다. 서툰 솜씨로 블로그에 글을 적고 영상으로 당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는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는 말은 당신의 뇌를 노화시키는 가장 빠른 주문입니다. 기기를 만지는 당신의 손끝이 조금 느릴지언정 그 속에는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낯선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모험을 계획하십시오. 익숙한 천장과 동네 골목을 벗어나 이방인이 되어보는 경험은 당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깨웁니다. 흙먼지가 묻은 등산화와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의 무게는 당신이 여전히 대지를 딛고 선 여행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집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마주하는 당신의 대문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모험은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생의 지도를 완성해가는 모든 이들의 특권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착한 노인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정의하고 스스로를 대접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지휘하는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70대의 후회를 미리 들여다본 당신에게는 이제 그 후회를 환희로 바꿀 지도가 쥐어졌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 걷는 길은 때로 고독하겠지만 그 고독 끝에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려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보랏빛 어스름이 짙게 깔린 호숫가에 서서 마지막 남은 새벽별을 응시합니다. 어둠은 빛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곧 밝아올 태양을 가장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는 거대한 배경일 뿐입니다. 당신의 지난 60년이 아무리 칠흑 같은 터널이었을지라도 그 터널의 끝에서 마주하는 첫 새벽빛은 그만큼 더 눈부실 것입니다. 이제 늦었다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영구히 삭제하십시오. 시계의 시침이 12시를 가리키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영시이기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어린 새싹의 통증을 상상해 봅니다. 아무리 메마른 대지라 할지라도 생명의 의지는 그 틈을 비집고 기어이 고개를 듭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후회의 지층을 뚫고 이제 막 나로 살고 싶다는 작은 갈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녀린 의지를 지켜내는 것은 오직 당신만의 몫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 아래 감춰두었던 당신이라는 찬란한 생명력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온몸으로 환영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선물 상자를 천천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오직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이며 동시에 가장 지혜로운 날입니다. 6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얻어낸 이 귀한 시간의 조각들을 더 이상 타인의 식탁 위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있음 그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잔인한 노후의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완전히 해방해 줄 마지막 열쇠입니다. 좋았던 옛날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을 이제는 덮어줄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기록된 그 페이지들은 당신의 자양분이 될지언정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눈부시게 하얀 새 일기장을 펼치십시오. 첫 줄에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를 적어 넣으십시오. 당신의 잉크가 종이 위에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더 이상 몸을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여행자이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어른만이 타인과 진정한 연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급급하게 타인을 찾는 대신 당신의 내면을 풍요로운 정원으로 가꾸십시오. 당신의 정원이 향기로워지면 벌과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설령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정원의 주인이자 유일한 관객으로서 충분히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 2막을 안내할 새로운 나침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당신의 행복이라는 북극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남은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은 당신이 뿌린 씨앗이 결실을 보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증명이며 당신의 평온함이 최고의 복수이자 보상입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와 단단한 눈빛,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반항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을 위한 깊은 안식에 드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우며 더 뜨거울 것입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반란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밤 되십시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